2022년 10월 16일 태평양 1서버 동향입니다. 오늘 투자전이 있는 날이죠. 일요일 투자전이 있는 날이고 투자전이 있는 날이고 거기에 이제 주말 동안 있었던 이슈들이나 앞으로 이제 오늘 투자전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 전망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 구도는 잉글랜드 vs 포르투갈 네덜란드 구도죠. 여기 오스만도 사실 잉글랜드랑 적대긴 한데 주요한 전투는 지금 잉글랜드 vs 포르투갈 네덜란드 동맹이 굉장히 좀 주요한 전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중점으로 이번 투자전도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국력 순위는 어제 기준으로 이렇게 찍어 놓은 거고 포르투갈이 1등, 에스파냐 오스만이 2등, 2, 3등, 네덜란드가 4등. 잉글랜드가 5위 전략을 아예 굳히기를 갔어요. 그리고 다른 도시를 뺏길 도시가 없습니다. 여기 잉글랜드가 가지고 있는 도시들이 몇 개 안 돼요. 이제 몇 개 안 되고 막 다 유럽 내에 있는 몇 개 도시들이고 외항들은 거의 다 털렸죠. 그리고 네덜란드가 주요 도시들을 가지고 주요 외항들이라고 하면 이제 인도에 있는 항구, 뭐 카리브해에 있는 항구, 유럽 외에 있는 그런 항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주요 도시들을 가지고서는 이 5위 경쟁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이제 5위 전략을 포기하고 주요 도시들을 가져가자 라는 그런 입장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잉글랜드의 전략은 어떻게 될 것인가. 포르투갈 네덜란드 동맹 입장에서는 잉글랜드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왜냐? 공격할 도시가 없습니다. 본거지나 영지는 타국에 이제 공격을 할 수가 없죠. 공격을 한다면 베르겐이나 뭐 보르도 이런 그 유럽 내에 잉글랜드 동맹항이 있는데 그런 데는 그냥 안 건드리는 게 낫죠. 전략적인 도시가 없습니다. 근데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다시 말하면은 잉글랜드 입장에선 사방이 공격할 곳이다. 포르투갈 네덜란드가 가지고 있는 주요 도시들만 해도 여러 개 되기 때문에 그런 데가 아마 오늘은 잉글랜드가 공격을 하고 포르투갈 네덜란드가 수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상황을 보면은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잉글랜드는 시장을 먹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다시 보면은 그래서 잉글랜드가 공격하는데 공격의 전략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요 도시의 깃발을 바꾸지 않은 채로 그냥 시장만 먹고 세금, 풀 관세 때려가지고 세금을 달달하게 먹을 것인가, 아니면은 주요 도시에 아예 깃발을 바꿔버려가지고 이제 저랩분들도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할 것인가. 물론 적국이라도 네덜란드나 포르투갈이 가지고 있는 도시라도 잉글랜드 시장에 먹고 나서 잉글랜드 관세를 마이너스 5%로 하면은 5위 버프랑 해가지고 이게 거의 무관세로 될 거예요. 그래서 도시를 무리하게 먹기보다는 시장을 노리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전략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잉글랜드 유저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한 곳을 공격하는 그런 전략을 같이 구사한다면은 어떤 도시들을 공격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은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네덜란드, 포르투갈이 이제 시장을 가져오기 쉽지 않죠. 20만 점이기 때문에 호아베이리 님께서 이제 20만 점이기 때문에 요거를 뭐 시장을 바꾸긴 쉽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리가랑 그단스크는 지금 시장을 바꿔놨죠. 시장을 바꿔놓은 게 아니라 시장보다 더 투자를 한 겁니다. 랜스님이랑 요 홍기똥님께서 이렇게 투자를 한 겁니다. 지금 시장은 잉글랜드 분들이 지금 시장이에요. 요 두 도시는.
사실 상트가 거의 주요 매각항이고 리가나 그단스크는 주요 매각항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시장 젠탕들이 이제 벌어질지 아니면 이런 데가 아니라 다른 데를 그냥 시장을 놀릴지 그런 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상트보다는 아무래도 시장의 가치가 좀 떨어진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잉글랜드가 어디를 공격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제 추측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뭐 게시판에 나오는 얘기들 보니까 이렇게가 좀 언급되더라고요. 프레이노 코르 이후 뭐 트루히요 포트로열 코지코트 요렇게 한 5개 정도가 좀 그 지금 네덜란드 포르투갈 동맹이 가지고 있는 중심 핵심 도시가 아닌가 라고 개인적으로 좀 추측을 해봤어요. 그리고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네덜란드의 도시를 뺏는 게 조금 부담스럽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네덜란드가 또 주요 도시를 뺏기고 또 잉글랜드랑 5등 경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 도시보다는 포르투갈 도시를 좀 공격하지 않을까? 아니면 도시를 먹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만 바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프레이노코트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동남아 도시인데 술을 팔 수가 있죠. 네, 그래가지고 주류 매각항으로 좀 의미가 있는 곳이고 이미 쿠쿠잉님께서 4만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홍기통님이랑 또 시장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다. 디오는 원래 이제 영국이 가지고 있는 땅이었어요. 영국이 가지고 있는 땅이었는데 저번 공방 투자전이 끝나고 월요일날 아마 대부원님께서 투자를 하셔가지고 깃발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점수 차이가 꽤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시장 전략이 쉽진 않을 것 같다. 근데 원래 깔아놓은 점수가 있기 때문에 또 영국인들이 힘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루이오랑 포트로열을 이제 좀 보는데 카리브 쪽에도 이제 영국의 매각항이 없어요. 물론 관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5등 버프 관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에스파냐 도시에 팔아도 되는 거고 뭐 다른 도시에도 팔아도 되지만은 어쨌든 자기들이 이제 시장을 먹고 아니면 도시가 있으면은 아예 무관세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공격한다면 트루히오, 포트로열 이런 데를 좀 공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잉치키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그 포르투갈이 핵폭탄이라고 하죠. 핵폭탄 실험이라고 했는데 그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투자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깃발을 바꿀 수 있진 않을 것 같고 근데 포트로열 같은 건 좀 취약한 게 시장 점수는 낮죠. 잉글랜드는 고래분들이 많은 거로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5만점, 10만점 정도 이제 쾌척을 해가지고 시장만 가져가서 포르투갈 풀관세, 잉글랜드 무관세, 마이너스 관세 이렇게 하면은 또 포르투갈 입장에서도 괴로울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장점을 활용한 그 시장 바꾸기 전략 이게 좀 많이 유효할 것 같아요. 못 돌리면 시장만 바꾸는 거죠. 시장만. 깃을 못 돌리면 풀관세가 안 돼요? 그건 한번 봐야겠네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같은 시장 전략을 노릴 수 있다. 트루이오 같은 경우는 뭐 집중 공격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네덜란드를 공격한다면은 코지코드가 엄청 인도에서 중요한 항구잖아요. 코지코드 정도 공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건 좀 확률이 낮을 것 같긴 해요. 괜히 네덜란드 땅 뺏어왔다가 또 5등 경쟁하면은 또 뭐 서로 괴로우니까 그런 좀 확률이 작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여튼 여기까지 이제 잉글랜드와 오늘 포르투갈 네덜란드와의 싸움 여기를 좀 신경을 쓰는 요런 부분을 좀 집중해 가지고 잉글랜드의 공격 그리고 포르투갈 네덜란드 동맹의 방어 이쪽을 집중해 가지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공간에 투자 들어오는 실시간으로 보여서
그러면 좀 좁혀놔야겠네요. 미리 좀 알게 되겠네요. 이게 공격할 의지가 있으면은 시장 점수를 좀 좁혀놓는 그 움직임을 좀 보이겠네요. 예. 오늘 2부로 제가 투자전 중계를 할 생각이니까 그때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시장 점수를 얼마나 따라가는지. 기습으로 막 시장을 바꾸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흑엠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습으로 바꾸기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전부터 따라가는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르투갈,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이 주요 캐릭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계속 좀 중심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추적을 좀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요 도시들의 정보망을 풀어가지고 야, 누가 어디 떴다더라 이런 거를 생중계하면서 지도부에서 방향을 잘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중계가 거기까지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켜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잉글랜드와 네덜란드, 포르투갈 동맹과의 이 싸움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에스파냐, 오스만의 움직임을 좀 보면은 오늘 큰 움직임이 없을 것 같다는 예상이 들어요. 근데 좀 엊그제였죠, 엊그제. 금요일에 있었던 이슈가 이제 세우타 사건. 이것도 깃발이 바뀌었더라고요. 다시 그 시장 최고 투자자가 바뀌었던데, 에스파냐 분이 다시 투자하셨던데, 포르투갈의 개인 투자자가 세우타에 이렇게 투자를 했던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뭐 개인의 그 일탈이었던 것 같고, 또 에스파냐 분이 다시 이제 올라갔으니까 외교적으로 잘, 새로 들어왔죠. 에스파냐 분이 새로 투자해가지고, 상황이 잘 해결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에스파냐에서는 이제 잉글랜드와 우호를 유지하는 그 협약 발표가 있었습니다. 잉글랜드 분 윈스턴 처칠님께서 인벤이랑 그 DC에 올려주신 내용이고, 후배 항구를 양도하면서 이제 우호를 돈독히 했다.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지금 관세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에스파냐에서 저관세로 이제 혜택을 준다면은 거의 관세가 적게 이렇게 무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딱히 괴로운 점은 없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거를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우호 관계를 좀 유지했다. 그리고 잉글랜드 입장에서도 후베가 이제 동북아시아, 대만 땅에 있는 땅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5등 전략을 위해서 항구도 덜어내야 되고 겸사겸사 이렇게 양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스만은 잉글랜드와 적대적이긴 해요. 적대적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이 잉글랜드가 공격할 항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스만이 움직이기가 딱히 뭔가 애매한 상황? 여기서 좀 지켜보면은 포네 동맹이랑 좀 공동행동을 할 것이냐, 방어를 하는데 뭐 한 도시를 양도 받아가지고 뭐 전담해가지고 방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까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방어해야 되는 도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도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에스파냐랑 오스만이 좀 이번 투자전에 잠잠한 게 좀 예상되긴 한데, 또 돌발적인 외교적인 그런 이슈가 있을 수도 있다. 아직까지 알려진 정보는 없지만은 있으면 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투자전 브리핑, 영국의 공격과 포르투갈, 네덜란드 동맹의 방어, 이걸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에스파냐와 오스만의 돌발적인 이제 행동 여기까지 중심적으로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저녁에 10시, 빠르면 9시 뭐 이쯤에 방송 켜가지고 오늘 투자전 내용까지 한번 생중계를 해볼 생각입니다. 저녁에 또 많이들 찾아오셔가지고
또 엠바고가 있는 내용들은 또 말씀 못 하시겠지만 저희 방에도 이 주요 관계자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관계자분들이 또 이제 너무 막 이렇게 과열돼 가지고 이 새끼 저 새끼 하지 마시고 정보들 살짝 이야기하면서 수다도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